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은 초겨울 날씨인데 제가 잘 모르고 반팔을 입고 왔다가 약간 지금 추운 중이거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요. 일단 오늘 보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파이널 보는 친구들한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아이비를 시작해서 과목을 고르려는 친구들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어 1에 있으면서 아이비의 실체를 알아가야 되는 우리 이어 1 친구들이, 이렇게 세 부류가 모두 중요한데요. 일단 하나하나 봐가면서 하죠. 처음에 보면 이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랭귀지 모국어 과정이거든요. 모국어 과정은 아이비 하는 친구들, 지금 디플로마 계통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모두에서 보는 사람들은 랭귀지 A는 다 골라야 되니까 하나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15만 명의 친구들이 랭귀지 A를, 물론 바이링구얼도 있지만 일단 15만으로 잡아보면은요. 매년 45점 만점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은 150명 정도에서부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15만 명에서 150명이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0.1% 정도 되는 건가요? 0.1%에서 0.2% 정도가 45점을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왔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친구들 지금 연간 1,500명 정도를 잡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친구들이 500명이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외국인들이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믿을 수 없고요. 해외에 나가서 있는 친구 전체를 보면은 약 1,500명 정도가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라면은 15명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친구들은 똑똑해서 매년 45점 맞는 친구들이 10명 내외 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45점 맞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맞지 않고요. 40점 이상의 친구들, 나중에 표에 보면 나오겠지만 40점 이상 맞는 친구들의 퍼센티지도 뭐 4, 5% 정도로 봐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약 10% 가까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올라가서 보면은요. 여기 영어의 경우에 랭앤릿을 듣는 친구들이 있죠. 하이어 레벨은 끝내주죠. 0.4%. 랭앤릿 스탠더드 레벨에서 7점은 4.5%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친구들이 영어 랭앤릿을 들으면서 7점을 맞는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하이어 레벨에서 7점은 0.4%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 0.4%면 오늘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실감을 하려고 찍고 있거든요. 내가 성적을 이걸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영어 랭앤릿 하이어를 듣는 친구가 20명이다. 지금 아이비 학교의 평균 사이즈가 한 학년당 70명 정도예요. 그게 커진 거예요. 56명에서. 그런데 20명이 듣는다면 한 명이 7점이 나오면 20명 중에 한 명이 이게 5%예요. 그럼 여기 보면 잉글리시 랭앤릿 스탠더드 레벨이 4.5%이니 랭앤릿 듣는 20명 중에서 실제로 5점 나오는 친구는 7점 나오는 친구는 한 명일 거라는 거예요. 0.4%면은 1000명 중에 4명이니까 250명당 한 명이겠죠. 랭귀지에 하여 듣는 친구들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43,000명. 43,000명 중에서 실제로 7점 나오는 학생의 비율은 대단히 적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이비를 치고 한국으로 들어온 애들 다 더해도 100명 되게 바쁠 거예요. 100명이면은 실제로 4점 나오는 친구들, 7점 나오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도 이상할 게 아니란 얘기죠. 250명당 한 명이니까요. 자, 잉글리시 A 릿은 좀 더 뭐 랭릿이랑 비교해보면 0.4%나 1.3%나 없다는 걸로는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스탠더드 레벨에서는 4.5보다는 6.3이 훨씬 더 그래도 맞을만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지난번에 우리 44점 맞은 6명이 전부 다 잉글리시에서 6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0.4와 1.3%에 든다는 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퍼니스의 랭귀지 A를 듣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퍼니스를 써놓은 거는 코리안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랭앤릿 하이어 레벨 1.6%, 릿 하이어 레벨 3.8%, 영어보다는 좀 쉽지만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코리안 랭앤릿 6.7%, 그 다음에 릿 5.9%. 비교를 해보면 랭앤릿 하이어 레벨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리트 하이어 레벨에서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사실 6.7%인데요. IBO에서는 한국어가 모국어로서 되게 큰 과목이에요. 지금 세계 5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페니스의 스탠다드 레벨보다 한국어가 더 많고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페니스보다 지금 한국어 듣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IBO에서 가지고 있는 랭귀지 A에 대한 평균적인 절대평가를 한다고 쳤을 때 주고 싶은 7점 비율보다 한국어의 지금 7점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7%, 5.9%인데 이게 내년이 되면 더 줄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보는 친구들은 더 줄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줄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으로 가면은 이게 거의 3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미리 예측을 해본다면 랭앤리 타이어 레벨은 5% 이내. 랭앤리 타이어 레벨 듣는 친구들이 한국어 다 해가지고 69명인데 그 중에서 5%라고 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3명.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어 레벨 듣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 학교는 7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는 작년에 다 7점이었대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요 절대 어느 학교에 그렇게 나올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분은 프레딕트 그레이드에서 7점을 받았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한국어 성적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리트 하이어 레벨 5.9%. 자, 저페니스 리 3.8%, 4.7%, 그 다음에 6.3%. 한국어 절대로 만만치 않죠.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요. 그래서 한국어 과정에 대한 것도 하이어 레벨의 경우에 특히 더 그렇고요. 스탠더드 레벨의 경우에도 실제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페이퍼 2는 꼭 다시 페이퍼 2에서 7점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6점까지 맞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7점 맞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6점 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 봐서 5점 맞는 애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5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도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터스에서는 2월이나 3월경에 4회짜리 짧은 한국어 특강이 있거든요. 아시는 것인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특강 때 페이퍼 2에 대한 거를 하고, 페이퍼 2에 대한 건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페이퍼 2 전반적인 거라고 학생들하고 10분, 20분씩의 면접을 통해서 어떤 답을 쓴다는 것들을 합니다. 페이퍼 2 문제 거의 우리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퍼 1에서 만나게 되는 문학 작품들도 지금은 옛날처럼 유명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020년대 이후 소설이 나옵니다. 2020년대 이후 소설이 아직까지 평단에서 평가가 안 끝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잉글리시 B의 경우에는 13%, 14%. 이건 7점 맞아야죠. 그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다행인 거고요. 스페니쉬 경우에도 B의 경우에 우리가 쉽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맞기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이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경우입니다. 아까 저페니스를 잠깐 내려가 보시면은요. 지금 카이스트 다니고 있는 친구 있어요. SWT. 이 친구는 하이어 레벨을 수학, 물리, 화학, 이콘 이렇게 4개를 다 7점 맞았고요. 스탠다드 레벨에서도 뮤직이었나요? 7점이 나오는데 랭귀지 2개가 랭귀지 하나가 제페니스 하이어 A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45점을 놓쳤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랭귀지 A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거라 되면 현실을 알아야 돼요. 아, 랭귀지 A에서 내가 7점 맞는다는 게 어느 정도 빡빡하겠구나. 혹은 내가 랭귀지 B에서 영어를 듣고 있다면 13%, 14%면 나는 무조건 여기서는 7점을 맞는 전략 과목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랭귀지 B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기출문제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것만 풀어봐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IELTS가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아카데믹 편을 꼭 풀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 빨리 지워버렸네요. IELTS의 아카데믹 편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인포메이션 다루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기출문제, 새까만 책으로 나온 거 있어요. 캠브리지 편. 그거를 사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언어를 좀 지나가 볼까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 자, 비즈니스, 하이어 레벨 7%, 이코노믹스, 하이어 레벨 13.3%. 2배 차이죠.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이어 레벨하고 스탠다드 레벨은 10.7%. 이 정도만 해도 조금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비즈니스 스탠다드 레벨을 되게 잘해요. 근데 하이어 레벨에서는 에세이 쓰기 때문에 에세이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스탠다드 레벨 듣는 애들이 하이어 듣는 애들보다는 플러스 1점은 더 벌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는 대학 갈 때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콘을 듣고 있으면 이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이콘이 겹칠 때는 이콘을 하여 듣고 비즈니스를 스탠으로 남길 수 있죠. 자, 13.3%. 이 정도면 정말 대박 좋은 겁니다. 이 정도는 대박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콘 하이어 레벨 듣는 게 좋고요. 글로벌 폴리틱스 6.1%. 이거는 빡빡한 거예요. 5.1, 6.1. 이 정도가 되면은 별로 높지 않은 건데, 보니까 히스토리는 더 삭막하고, 사이콜로지 5%, 3.9%. 그래서 사이콜로지도 역시 준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이 파이널에 있다면 내가 무슨 과목을 얼마큼 공부를 해야 되지, 뭘 얼마큼 해야 되지 해서 지금 7점 비율이 낮은 과목들은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즉, 섬세함과 치밀함이고요.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알면 잘 볼 것 같거든요. 선생님한테 설명 들으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심리, 역사 등은 개인 지도를 받더라도, 개인 지도 하이어 레벨은 10번, 스탠더드 레벨은 5번 정도 개인 지도를 받아서라도 답안을 확실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답안을.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어떤 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나왔는데 나중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많은 경우들은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은 과목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프레딕티드 그레이드를 43 받았는데 나중에 42가 나와요. 이거는 어디서 떨어진 거냐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은 과목에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또 좀 지나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를 비교해 보면요. 자, 하이 레벨에서 7% 바이올로지, 그죠? 케미스트리 14%, 피직스 18%, 컴퓨터 사이언스 8.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과목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7점 받기. 피직스가 제일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까다로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놨던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까지 제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피직스는 어려운 과목이지 까다로운 과목은 아닌 거예요. 왜? 7의 포인트가 높. 이게 18.9가 나왔다는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어려운 과목은 그만큼 더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18.9%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되는 게 그걸 바이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7%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피겨 스케이팅으로 따지면 바이올로지는 공중에서 2바퀴 도는 거고요. 피직스는 3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성공했을 때 피직스에 대해서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트가 높은 거거든요. 이게 18% 정도 나오려면은요, 대충 7점 바운더리가 60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직스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60점만 맞으면 7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이올로지래요. 거꾸로예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80점이 나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뻔하네요. 떨어질 만한 과목 뭐죠? 바이올로지에서 당연히 나중에 점수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케미스트리는 하이어 레벨이 14.7인데 스탠다드 레벨 오히려 9.3%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미스트리에서는 스탠다드 레벨 듣는 친구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성적을 잃을 수가 있죠. 지금 저 이거 찍어주고 있는 우리 박세현쌤, 학교 다닐 때 기억을 잘 더듬어 봐요. 이제 오래됐지만. 자, 아이비스쿨 다닐 때 바이올로지가 하이어 레벨만 했을 때 한 반에 몇 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아이비 학교 대충 한 학년당 60명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 하이어 레벨에 10명 모이기 힘들어요. 자, 10명이 들으면 7점 몇 명 나온다는 거죠? 100명 중에서 7명이 7점이니까 대충 15명마다 1명이거든요, 7점이. 그러니까 한 학교에 7점이 한 명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도시에 국제학교가 2개 있어요. 2개 더 하면 대충 한 14명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7점 나오는 애들이
한 명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에서 내가 한 다음에 6점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너 왜 7점 못 맞았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연쌤이 6점 나왔구나. 그 다음에 반면에 피직스는요, 우리 반에 5명만 듣고 있어도 1명 7점이고 10명이면 2명이 7점이에요. 정말 좋지 않아요? 엄청나게 크죠, 그죠? 아까는 두 학교에서 7점이 1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학교에서 2명이에요. 무지무지한 차이죠.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 때 뭘 해놓으셔야 되냐면요,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이 진도 나가면서 못 쫓아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꼭 보충을 해 놓으셔야 돼요. 하이어스 때는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 스탠다드 레벨들 제발 잘 생각해야 돼요. 케미스트리 스탠다드 레벨이 절대 만만치 않아요. 이런 과목들 많이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매스 AA가 쉽나요? 어렵나요? 16.2%. 아까 18.2%에서 가장 높죠? 이건 어떤 의미죠? 난이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점수 받는 게 꼭 어렵지는 않은 거죠. 자, AI는 하이어 레벨 9.5%.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것도 해저 과목이에요. 그래서 AI는 하이어 됐든 스탠을 됐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의 비밀이 보여요. 뭐냐면 스탠을 듣는 친구들이에요. AI 스탠은 3.9%. 이건 진짜 7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11%밖에 안 돼요. 이건 9.1%, 16%. 다음엔 얘는 14%, 15%, 뭐 잘 잡아줘서 얘는 25%예요. 이거 큰 차이죠. 그러니까 AA 스탠다드 레벨을 들으면 웬만해도 6점은 나오는데 AI는 6점 받기도 힘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일단 골라놓고 따라가는 것들이 더 중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ESS, 어렵지도 않은 과목이 7.5는 너무 높지 않고요. ESS 하이어 레벨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 본 적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김에는 익스텐드 에세이도 할게요. 익스텐드에 무슨 과목으로 써요, 선생님? 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A나 B까지는 받아야 돼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C가 대부분의 경우에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A 아니면 B인데 TOK가 A가 피곤하기 때문에 10%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에세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에세이에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실제로 우리나라 애들한테는 4, 5%밖에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B가 나오면 여기서 A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A의 퍼센티지가 높은 과목을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랭귀지 A. 너무 좋죠. 14%니까. 그 다음에 랭귀지 B 13% 좋습니다. 사이언스. 여기가 8.6%, 9.7%. 과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은. 그럼 사이언스를 쓰면 너네 힘들어 하지 마라는 말이 다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과학으로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하고요. 예전에는 과학의 전체적인 게 한 4% 이랬어요. 7점이.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으로 쓰는 건 좋습니다. 바이오도 좋고, 캠도 좋고, 피직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제가 있다면 그걸로 쓰고, 아니면 바꿔야 돼요. 즉, 익스텐드 에세이를 쓸 때는 2개 정도의 과목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돼요. 과학으로 쓰는 친구들은 이게 지금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낮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게 높은 걸로 대신돼야 되니까 아트를 듣지는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아트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자, 인터디스플리너리로 요즘 쓰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퍼센티지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지금 요번에 쓴 거 중에서 요번에 지금 12학년 애들 졸업하는 친구들이죠. 이어2 쓴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게 IWJ 체코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체코 우리가 원전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인터디스플리너는 어떻게 되냐면은 체코 원전 수출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거, 양쪽 나라에. 그리고 이 원전이라는 것이 이슈가 있잖아요. 원전이 클린 에너지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뭐 유럽에서는 비교적 클린 에너지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시점과 아닌 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달라서 물리와 세계 경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다 썼죠. 그래서 이게 가장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디스플리너리를 고르면 좋습니다. 인터디스플리너리에서 작년에 또 A 받았던 친구가
뭘 가지고 쓰냐면 그 친구는 인도에 살아요. 근데 인도에는 그렇게 폐렴이 많대요. 폐렴. 그래서 이 폐렴과 국가경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디스플리너리 내가 살고 있는 것과 관계되는 주제가 생기면 쓰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센티지를 기억을 하고 써주면 되는데요. 자, 과학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과학 가지고 쓰려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됩니다. 하다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BM으로 쓸까 이콘으로 쓸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콘보다는 BM이 항상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콘 비즈니스를 같이 듣는 친구는 BM이 스탠다드 레벨에 있다 하더라도 하이어 레벨로 해서 하이어 레벨 주제를 골라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ory of Knowledge에 이게 A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는 이게 에세이 성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에 20%는 이미 뭘로 결정이 됐죠? 네, 엑시비션으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엑시비션에서 망치면 TOK에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연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5%다, 10%다, 15%다. 이거를 20%다.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 학교에 그 과목에 몇 명이 듣나를 보세요. 내가 굉장히 수학에 자신이 있어요. 수학에 자신도 우리 학교에 7명이 들어요. 그러면 한 명 7점 나오고 만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학 잘하는데 아예 라이벌이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나오는 거지 둘 다 7점 나올 거라서 별로 없다는 거고요. 내가 학교에서 프레딕티드 그레이드로 바이오에서 7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라이벌이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옆 학교까지 해서도 제일 잘해야지 1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레딕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레딕이 내가 이렇게 나왔지만 과목별로 보니까 이런 과목들이 위험하구나 하는 걸 안다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1월 31일 날 저희 그 과목 결정하는 거에 대한 세미나를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과목이 있으면 세터스에서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들어서 다져놓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것은 이어 1이든 이어 2든 마찬가지거든요. 이어 1이 지금 기말고사 시험 보도록 이 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학교에서 더 너그럽게 성적을 받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바이오 하이어 레벨 10명 듣는데 7점을 한 명도 안 주고 6점을 3명 줬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선생님 사실은 너그러운 거예요. 전체 퍼센트를 보면. 두 개 대신 30%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우리 학교 너무 성적이 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성적이 짠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내신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프레딕트 관리도 하셔야 되고 나아가서 파이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걸 보는 학생분들은 이거 부모님들 보고 계시면 학생들 꼭 같이 보세요. 학생들이 느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7점 받으면 7점 받을 줄 알아요. 그러면 프레딕과 파이널에 괴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금부터 느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7점 맞는다는 것이 나중에 이런 경쟁이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니까 꼭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학생 여러분은 이번 겨울방학쯤이 되면은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대로 상당히 지치기 시작을 하고 1학년은 모호해져요. 내가 잘할 것도 같고 못할 것도 같고 근데 못할 것 같진 않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게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도 우리 아이비 열심히 해서 끝까지 잘하는 그런 탄탄한 바탕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